안녕하세요. 김성진입니다. 자바 FX 프로그래밍 5번째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기본 노드의 여러 가지 효과를 추구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고, 세 번째 노트에서 기본 노드들의 사용법을 살펴봤는데, 이 노트에서는 추가적으로 좀 더 고급 노드의 사용법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드의 효과를 추가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효과들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여기 소개해 드린 게 총 8가지입니다. 블룸, 박스 블루, 드롭 섀도우, 글로우, 이너 섀도우, 라이트닝, 리플렉션, 이런 이런 효과들을 추가할 수 있고요. 몇 가지는 이 화면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드롭 섀도우는 외부에 그 노드 외부의 그림자를 추가하는 거고요. 이너 섀도우는 내부의 어떤 그림자를 추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블러 하는 거는 이렇게 잘 안 보이게끔 만드는 거고요. 리플렉션은 무슨 물에 비춰진 것처럼, 거울에 비춰진 것처럼 그 추가적으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효과를 추가하는 방법은 블룸, 박스 블루와 같은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그 객체를 우리가 원하는 효과가 되게끔 설정하고, 노드의 set effect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 만든 효과 객체를 추가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효과 객체를 추가된 것을 더 이상 효과를 제거하고 싶으면 set effect를 또다시 호출하면서 너를 인자로 전달하면은 추가했던 효과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 효과를 동시에 추가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효과들을 체인 형태로 묶어줘야 됩니다. 셋 이펙트를 연속적으로 불러서 되는 게 아니라 효과들을 체인 형태로 묶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드롭 섀도우와 이너 섀도우를 동시에 하고 싶으면 드롭 섀도우를 만들고 이너 섀도우를 만든 다음에 이너 섀도우에다가 드롭 섀도우를 추가해주고 이너 섀도우를 셋 이펙트에 추가해서 효과를 나타내면 됩니다. 실제 코드를 통해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실행을 하고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6개의 버튼이 나오는데, 각 버튼을 누르면 이런 이펙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글로우링 누르면 조금 밝아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다시 누르면 지금 제거하고 있고요. 섀도우 on, 요거는 내부 섀도우를, 이너 섀도우를 추가하는 방법이고, 요거는 드롭 섀도우를 추가한 부분이겠습니다. 블러는 이렇게 잘 안 보이게끔 만드는 거고요. 이너 섀도우와 그 드롭 섀도우를 동시에 입힌 경우가 요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우링을 그 타임라인과 그 알람 기능과 그 엮어서 사용하면은 이렇게 깜빡거리는 걸 깜빡거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코드를 좀 살펴보면은 요 버튼들을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글로잉 이펙트는 여기에 이제 그 효과 객체를 만들어 놨고요. 그거는 나중에 블링 타임라인, 그 블링 버튼에서 애니메이션과 결합해서 타임라인과 결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만들었고요. 이렇게 글로우의 셋 레벨을 0.7로 세팅한 다음에 그 셋 이펙트에 글로우를 넣게 되면은 아까처럼 밝아지는 효과가 있고요. 또다시 누르게 되면은 요 불리언 변수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널로 세팅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 봤어요. 이너 섀도우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객체를 만들고 여기다가 셋 이펙트를 추가해 주면 됩니다. 드롭 섀도우도 마찬가지. 효과 객체를 만들고 이제 효과 객체를 추가하고, 효과 객체 만들 때
드롭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그림자를 얼마나 크게 어떤 색깔로 입힐지를 이제 여기에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복스 블러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보면 이제 두 개를 동시에 입히는 그 액션인데요. 드롭 섀도우를 만든 다음에 이 드롭 섀도우의 set input을 이용해서 아까 만든 이너 섀도우를 체인으로 엮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스 섀도우를 설정해 주면 두 개의 효과가 동시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 타임라인 통해서 이 글로우의 값을 점진적으로 바꿈으로써 그 깜빡거리는 형태가 되게끔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노드를 이제 움직이거나 확대하거나 회전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폼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한번 움직이는 거를 뭔가 움직이는 것을 애니메이션처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또는 이 위치에서 이 노드의 크기를 키우거나 줄이거나 또는 회전시키거나 하고 싶을 때 이런 트랜스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폼도 각종 이 트랜스폼을 해주는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설정해주고 그 노드에 get transforms에서 add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것도 코드를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실행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사각형 노드 하나를 추가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폼을 누르면 특정한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되겠고요. 스케일을 할 수 있고 또 로테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언두하면 다 효과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특정한 노드를 이동, 회전, 확대하고 싶을 때 이런 형태를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도 보면은 그 버튼이 눌러지면 요 객체를 생성해서 요거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추가가 되면은 그 트랜스폼이 계속 반복적으로 적용이 되는 형태가 되겠고요. 여기서 클리어하면은 추가된 모든 트랜스폼을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트랜스폼이 꼭 그 2차원 도형에만 되는 게 아니라 자바 FX에서는 박스라고 하는 3차원 객체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똑같은 트랜스폼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이 되고 로테이트가 되면 이제는 얘가 3차원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스케일 이동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3차원 도형도 우리가 만들고 회전시키고 확대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코드 자체는 아까 거랑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제 3차원으로 회전할 때는 이제 좀 더 정보들이 X, Y, Z 축, 세 축으로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설정해 줘야 되는 건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특수 효과는 아닌데요. 노드에 또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툴팁입니다. 툴팁은 그 노드에 마우스를 갖다 댈 때 간단한 안내 메시지가 나오게끔 하는 방법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new 툴팁이라는 객체를 만들고 거기에 설정을 해주고 set 툴팁을 이용해서 특정 노드와 연결시키면 그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도 간단히 보여드리면 첫 번째 예제에서 제가 툴팁들을 추가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set 툴팁 하고 이너 섀도우의 경우에는 이제 툴팁을 연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내부 그림자라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특정한 노드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근처에 갖다 대면은 그 안내 문구가 나오게끔 할 때
쓰는 게 툴 팁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고급 노드들을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지를 우선 묶어서, 다섯 가지를 좀 묶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레스 인디케이터, 그리고 프로그레스 바, 그 다음에 슬라이더, 스크롤바, 스피너, 다섯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프로그레스 인디케이터와 프로그레스 바는 진도를 나타내고 싶을 때, 진행 상황을 나타내고 싶을 때 사용하는 건데, 프로그레스 인디케이터는 원처럼 나타나게 되겠고, 프로그레스 바는 바처럼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수를 입력해야 될 때, 어떤 범위에 있는 정수를 입력해야 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슬라이더, 스크롤러, 스피너 같은 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스크롤 바는 원래는 입력 도구라 이런 어떤 정수를 입력할 때 사용하는 도구는 원래 아니지만, 이 스크롤 바는 이제 화면에 부족했을 때 화면을 넘기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게 스크롤 바이지만, 이 스크롤 바도 일반적인 입력을 받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세 가지는 입력용으로 쓰이고요. 요 두 가지, 프로그레스 인디케이터와 프로그레스 바는 사용자가 조작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볼 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면에 제시해주고,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제 업데이트를 해줘서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슬라이더부터 간단히 설명드리면, 슬라이더는 이렇게 생성할 때 민값, 맥스값, 초기값, 이렇게 세 가지 값을 보통 제시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얘를 움직이게 되면은 요 민, 맥스 사이의 값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움직인 다음에 get value 또는 set value를 이용해서 현재 값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슬라이더는 아래 레이블을 추가할 수 있고 눈금을 추가할 수 있고요. 그거를 움직일 때 그 변화를 감지해서 처리할 수도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입력들은 사용자가 잘 바꾸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완료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get value를 이용해서 현재 값을 얻어내는 방법을 많이 쓰입니다. 물론 슬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움직였을 때 현재 값이 뭐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처리자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레스 바와 프로그레스 인디케이터는 생성을 한 다음에 get progress, set progress 두 가지를 이용해서 현재의 상태를 지정하고 갈 수 있고요. value는 0에서 1 사이의 그 부동소수 값으로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피너는 요걸 이용해서도 입력할 수 있고, 여기에 바로 데이터를 쳐서 데이터를 입력해 가지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스크롤 바도 여기를 누를 수도 있고 요 화살표를 누를 수도 있어요. 두 가지가 또 다르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슬라이더는 아까 스피너는 슬라이더처럼 간단하게 이렇게 민값, 맥스값, 초기값 이렇게 줘서 생성을 할 수 있고, 얘를 처리할 때는 조금 복잡하게 이 value factory라는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스피너를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그 스피너 value factory라고 하는 걸 이용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슬라이더와 매우 유사합니다. 스크롤 바는 이제 요게 그 차이예요. 블럭 인크리멘트, 유닛 인크리멘트 두 가지가 있는데, 블럭 인크리멘트는 스크롤 바의 바를 클릭했을 때의
변화폭이고요. 유닛 인크리멘트는 스크롤바 양 끝에 있는 화살표 버튼을 눌렀을 때 증감소 값입니다. 지금은 요 예제에서는 둘 다 같은 값으로 설정했는데 다르게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요 5가지도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면 다 모든 5가지 노드가 다 반응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눌렀을 때는 한 칸씩 움직이는데 여기는 이제 2칸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바로 3으로 움직이고요. 물론 이런 것들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버튼을 만들어서도 충분히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드를 좀 보면 여기에 보면 progress indicator, progress bar은 기본 생성자를 이용해서 생성했고 슬라이더는 민값, 맥스값, 초기값 이용해서 생성했고 스피너도 민값, 맥스값, 초기값 이용해서 생성을 했고 스피너가 처리하는 데이터는 정수이기 때문에 이 예제에서는 이제 정수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을 때에는 그 변화를 처리하기 위해서 요 함수를 만들어서 이제 등록을 해놓고 있고 여기서는 카운터 값을 얻어가지고 요 모든 애들을 똑같은 값으로 설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더 경우에는 레이블도 추가하고 있고 그 눈금도 추가하고 있습니다. 스크롤 바는 set block unit 블럭 인크리멘트는 1D, 유닛 인크리멘트는 2D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하게 되면 모든 그 입력과 출력 노드들이 연동되게끔 지금 프로그래밍 해놓고 있습니다. 이 노트에서 이제 설명드릴 2가지 고급 노드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테이블 뷰고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 그리고 트리 뷰가 있습니다. 이 2개 아주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 드릴게요. 필요할 때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테이블을 우리가 만들고 그 테이블에 어떤 데이터를 보여주려고 하면 어떤 데이터를 보여줄지 그 데이터를 담고 있는 클래스가 먼저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 예제에서는 배구 선수 정보를 유지하는데 그 배구 선수 정보를 유지하는 클래스가 있고 그 클래스가 볼리볼 플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가 이 테이블에 보여주고 싶은 데이터를 클래스로 만든 다음에 그 클래스를 범용 클래스의 타입 인자로 사용해 가지고 테이블 뷰를 만들면 되겠고 테이블 뷰를 만든 다음에 그 필요한 열마다 테이블 컬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테이블 컬럼은 클래스와 이제 사용할 클래스와 여기에 보여줄 데이터의 타입을 그 타입 인자로 주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바에서는 타입 인자로 원시 타입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래퍼 타입을 써서 이제 나타내야 됩니다. 이 예제에서는 이름, 번호, 공격 성공률 3개의 열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만들고 테이블 컬럼을 만들고 테이블 컬럼들을 테이블 뷰에 추가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각종 이 열의 모습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어요. 폭도 설정할 수 있고 색깔도 설정할 수 있고 정렬, 중앙 정렬할지 왼쪽 정렬할지 오른쪽 정렬할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바 FX는 기본적으로 Rich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노드의 어떤 색이나 뭐 모습을 우리가 설정할 때 그 여러 가지 메소드를 이용해서도 설정할 수 있지만 CSS 스타일을 이용해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et style fx alignment equal center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중앙 정렬 해주는 형태가 되겠고요. CSS를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우리가 지정해가지고 노드의 모습을 결정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별도 CS 파일을 만든 다음에 이 CS 파일을 전체적으로 적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에 관심 있으면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실제 제가 만든 예제에도 별도 CS 파일을 사용하는 예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각 데이터가 실제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행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열마다 set cell value factory를 설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property value factory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하게 되겠고 어떤 클래스고 또 어떤 타입의 데이터를 보여줄지를 여기에 써주고 여기에 그 문자를 하나 제공하게 되는데 이렇게 제공하게 되면은 이제 이 클래스의 객체의 getName 메소드를 이용해 가지고 요 셀의 값을 얻어오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볼리볼 클래스를 만들 때 게터들을 보여줄 데이터들의 게터들을 잘 만들어줘야 되겠고 이 게터들은 get으로 시작하게끔 만들어 주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얘는 무조건 여기에다가 get을 앞에 추가한다는 점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테이블 만들고 컬럼 만들고 컬럼의 모습 만들고 컬럼에 나타날 데이터를 설정해 준 다음에는 이 컬럼들을 테이블에 추가를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나타나게 됩니다. 트리 뷰는 트리 아이템을 만들고 이 아이템에 또 자식들을 만들어서 추가해 가지고 트리 모습을 만들면 되겠고 이 트리 모습을 다 펼쳐진 상태로 보일 건지 아닐 건지는 요 set expand 메소드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실제 코드를 통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테이블 데모를 실행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타납니다. 얘를 누르면 원래 자동 정렬할 수 있는데 그 기능을 추가할 수 있고요. 이렇게 선택하면 밑에 그 선택된 데이터를 읽어오는 것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 set 스타일을 개별적으로 붙이고 싶지 않고 전체적으로 하고 싶으면은 여기에 vbplayertable.css 파일이 있는데 그 파일을 이런 식으로 추가해 주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주석되어 있는데 mainset, getScene, getStyleSheet, add 요걸 해가지고 이제 요 CSS 파일을 불러온 다음에 여기에 요 형태대로 스타일 클래스 우리가 등록해 놓은 요 스타일 클래스를 갖고 와서 입힐 수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 있고요. 볼리볼 플레이어는 보면은 여기에 세 가지 정보가 있고 get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됐을 때 뭘 할지 이런 것들을 또 연결해 가지고 프로그래밍 하고 있습니다.
트리뷰 요 살펴보면 트리뷰를 실행해 보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고, 학부는 expand를 true해서 되어 있는 거고, 컴퓨터 학부, 정기전형 학부는 이제 expand를 안 한 상태로 보여주고 있고요. 요걸 누르면 이제 expand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트리 뷰입니다. 트리 뷰는 뭐 특별한 건 없고, 트리 아이템을 만든 다음에 그 아이템 밑에 이제 자식들을 추가해 가지고 전체 트리를 만든 다음에 그 트리 아이템을 트리 뷰에 트리 아이템을 이제 추가하면 됩니다. 루트를 추가하면은 이제 그 루트 기준으로 트리 모습이 화면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5번째 노트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